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강펄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주 집중 호우에 따른 조치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1단계 현장은 7월 13일 19시경 모곡동 농경지 일부의 우수 유입 및 농로 하부가 해골됨에 따라 배수로 및 농로를 정비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는 7월 14일 17시경 도일 사거리 일대가 침수되어 양수기 세대로 침수복구 및 가배수로를 추가 설치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수기를 상시 대기하는 등 폭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이천 유원지는 7월 14일 21시경 용인 이동저수지 수문 개방으로 유원지 전체가 약 50cm가량 침수되었으나 수해 대책 매뉴얼에 따라 수문 개방 이전에 레일바이크, 물놀이장 에어바운스 등 시설물을 대피 완료하고 유원지 및 캠핑장 진입을 통제하여 피해 발생을 방지했습니다. 다만 침수 과정에서 안전 울타리가 전도되고 진흙이 퇴적되어 지금 복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신평 제2시 어린이공원은 7월 14일 엘리베이터실로 빗물이 유입되어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하였으며 배수 운영을 재개하는 한편 빗물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타 공사 현장 및 관리 시설은 특이사항 없었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집중 호우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드리기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병문 본부장입니다. 김원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손성일 재무회계처장입니다. 고기훈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최대흥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최영준 분양보상처장입니다.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조세진 대행사업처장입니다. 김태진 브레인사업단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경영관리입니다. 먼저 평택도시공사 직제 개편 사항으로 기존의 1본부 1실 7처 조직을 2본부 1실 8처 2센터 1단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관리 본부를 신설하여 평택시 공공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기획처와 도시개발처를 신설하겠으며 현행 7개 팀제 조직을 폐지하고 주차관리센터, 교통약자 지원센터, 수소도시 사업단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재무관리입니다. 2023년 우리공사 본회사는 8,355억 원이며 이래 추경을 통해 5.5% 증가한 8,8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분기 기준 자산은 1조 5,308억 원이며 부채는 9,820억 원으로 현재 부채 비율은 179% 수준입니다. 지속적인 공사채 차환을 통해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안부 부채 비율 기준 200%를 유지하고 재무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리스크 관리 방안을 추진해서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유 토지 관리입니다. 공사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407필지로 면적은 58만 8천 제곱미터이며 토지 가액은 1,975억 원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49필지 약 53만 제곱미터이며 평택고 관광단지 등 사업용 토지는 58필지 5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농지 등 214필지를 지역 주민에 임대하고 있으며 평택시 등 공공부상임대를 지속 추진하고 미활용 토지 활용 및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1단계 44만 평은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32%를 출자한 브레인시티 PF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V조성공사 공정률은 5월 말 기준 1단계 81.18%, 2단계 42.69%이며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는
평택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1단계 산업용지 30필지를 공급하여 20필지 3,106억 원의 분양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사업기간 연장 등을 반영한 10차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금년 말 1단계 VE조성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VE조성 및 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고도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사업 3-309입니다. 우리공사는 고도 국제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09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토목공사는 준공하였으며 조경공사 38.36%, 전기공사 72.59%, 통신공사 32.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경 및 전기통신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FD41블럭에 잔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조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의 20만 평 규모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관광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제안 공모 및 정부기관 투자유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10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투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6월 말에는 코트라가 주관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마켓플레이스의 평택호 관광단지가 선정되어 향후 2년간 코트라 주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토지 74.8%, 지작물 78.9%이며 하반기 수용 재결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 사업기간 연장, 서부 내륙고속도로 중첩 구간 구역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5년 VE조성공사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중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은 우리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한 민관 합동 PFB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주상복합시설 및 터미널 신축 이적 인허가를 위한 경관자문, 교통영향평가, 건축실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터미널 인허가 및 공사 착공을 개시할 예정이며 주상복합시설 인허가 및 공사 착공 또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우리공사와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공사는 기반시설 조성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 생산 설비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우리공사는 토목건축공사를 준공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을 개시하여 일일 최대 7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계절기 국산화 사업을 참여기관과 추진 중이며 친환경 수소 관련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경기 경제자유구역 평택 BIX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 BIX 개발 사업은 우리공사가 20% 출자한 사업으로 준공 후 잔여시설물 1개소의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지 분양은 금년 6월 기준 256필지 중 194필지를 분양하여 면적 기준 약 90%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저유지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조 진위 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 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위 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시설 용지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지원시설 용지는 31.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39가구에 대한 이주자 택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이주자 택지 공급 및 지원시설 용지 분양을 위해 SPC의 업무 추진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사업 중 경기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경기 경제자유구역청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공고가 완료되었고 12월에는 민간 측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관계기관과 지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자청, 평택시, JH공사 등과 소송 대응 및 지속적인 관계기관 TF 회의를 통해 실수요자 발굴 및 사업기간 단축, 원가 인하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속히 개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평택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평택시 지제역 제재동 일원에 3만 평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평택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현재 평택시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6월 발표된 국토부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에 따라 평택시와 사업 방식 및 규모를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 공동주택 A5 블록 건립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고덕동 1원에 569세대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공사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6월 기준 공정률은 6.26%입니다. 공사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 관리 기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입주자 대표가 수시로 입회하게 하는 등 하자 관련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직원이 수시로 현장 점검 및 품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 사용 승인 및 정상 입주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고덕국제학교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고덕국제학교 건립 지원 사업은 LH가 공동주택 용지 4필지를 공급하고 우리 공사가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국제학교 건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택시 주관으로 국제학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우리 공사는 LH의 토지 공급 시기에 따라 주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24년 상반기 사업 추진 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조 수소에너지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수소 생산기지 사업과 연계한 수소에너지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소 계질기 국산화 사업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과 현행 외산 수소 계질기를 국산화하는 사업으로 중대형 계질기 및 부대시설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수소기술지원센터는 포승읍 일원에 2026년까지 약 3,00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인근 수소도시 사업지의 운영 시스템 및 연료전지 설비를 통합 관리하고 수소 관련 기업 육성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수소 생산기지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분류수소로 전환하는 탄소 포집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수소도시 평택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대행사업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안정, 신평, 신장지구 등 7개 지구 총 21개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정지구 디자인거리, 신평지구 다가치 커뮤니티 센터 등 13개 사업의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정마을관리센터 등 2개 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신평지구 상생협력상가 등 6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안정지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의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안정 커뮤니티 광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의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51개소 3,216면이며 금년 5월 말 약 136만 대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약 13억 7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차요금 결제에 선불교통카드를 추가하였고 종이 주차권의 온라인 포인트 전환 등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정역 지하 공영주차장을 수탁 운영할 예정이며 티맵 내비게이션과 연계한 주차 가능 대수 실시간 확인 등 보다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총 49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원, 상담원 등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운행 실적은 29,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했으며 이는 즉시콜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즉시콜 서비스에 대해 75.5%의 고객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량 증차 및 가용 예산을 활용한 운전원 추가 증원 등 교통약자 차량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바우처 택시 도입 관련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정보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6명의 인원이 평택시 619개 교차로의 신호 관제 및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 139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호체계 개선 및 기술 지원을 통해 평택시 교통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 레포츠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이쪽 강사 포함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기준 약 6,000명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였으며 제2회 어린이 교통안전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시립추모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현재 봉안 규모가 약 1만 3천여 기로 6월 기준 개인단 83.4%, 부부단 96%의 안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단을 증설하는 등 만장에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제2추모관이 준공되면 보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봉안 실적은 743기이며 지속적인 안치단 환경 정비 및 벤치마킹을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내리 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내리 캠핑장은 팽성읍 내리문화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이용자는 총 1,625팀이며 평택 시민 이용률은 82% 수준입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느린 우체국, 통, 어린이날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가족 단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진이천 유원지 관리 운영입니다. 진이천 유원지는 21년 7월부터 공사해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말 기준 캠핑장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7,020명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레일바이크는 3월 말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5월 말 기준 5,71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이천 유원지 잔디광장에 성인용 조립식 수영장 2대, 유아용 에어 수영장 3대, 에어슬라이드 3대 등 세대 및 이동식 화장실, 샤워실, 휴게시설이 포함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물놀이장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7월 14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진이천 유원지가 침수됨에 따라 현재 물놀이장 시설물을 긴급 대피한 상황입니다. 시와 협의하여 지당 상황을 고려한 물놀이장 개장일을 조율하고 있으며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도로 제비산먼지 흡입 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도로 제비산먼지 흡입 차량은 현재 도로 제비산먼지 흡입 차량 7대를 8명의 인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총 주행거리는 약 3만 5천 km이며 총 11톤의 분진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이은하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 보고 하시기 전에 브레인시티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번 호우 네. 집중 피해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곡동 그 일부 농경지 침수 사고 건에 대해서는 그 농민분들하고 어느 정도는 다 합의를 보셨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은 복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복구를 해드렸고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일동 사거리 침수 사고 뭐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이제 아마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물길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일인데 여러 가변수로 설치했고 또 만일을 대비해서 또 양수기도 지금 상시 대기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
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평택시의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지만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그 원주민분들 거주지 또 이제 자연불악에 대한 이제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런 지금 이제 토지 작업 같은 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농경지로 굳이 흘러 들어가지 않아도 될 우수들이 이제 흘러 들어가서 피해를 입힌다든지 뭐 분진 피해라든지 소음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크지는 않지만 일부 이런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경계 지역에 계신 그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은 철저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어떤 평택 시민들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은 소중하게 잘 경청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사업지구가 1지구하고 2지구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다 보니까 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면적이 큰 것은 또 2단계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1단계 사업지구와 2단계 사업지구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어떤 협력 어떤 모임 같은 거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좀 더 원활하게 좀 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평택 시민들의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원주민들과 그 지금 이제 개발 사업하는 그 관리 주체와의 어떠한 뭐 협력 단체 같은 것들이 좀 일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저 앞에 계신 우리 손한명 의원님과 제가 이제 같은 지역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송탄동의 그 주민자치회의에서 이제 의견 청취를 좀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일동 사거리에서 송탄동 행정복지센터로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붙는 도로. 근데 지금 폐쇄돼 있잖아요. 우회해서 돌게끔 돼 있죠. 이런 부분도 그 자연불악에 계신 분들께 충분한 안내를 안 하고 언제 개통된다는 이야기도 제대로 안 해줘서 본인들은 굉장히 불편하다.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큰 차들이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큰 차들이 어떠한 그 일정 그 지역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뭐 이런 이제 지역도 많이 계셔서 지금 이런 민원 내용 같은 거는 송탄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지금 접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처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민원에 좀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을 좀 그랬는데. 그 중간 중간에 갑자기 이제 도로 폐쇄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네네네.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께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죠.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2단계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이 잘 사업 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시행사 뭐 이런 데 전혀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저는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요. 현재는 이제 인허가 절차 등을 받고 있는데 인허가 절차는 지금 뭐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내부 안에서 뭐 시공과 관련된 부분 등이 약간 어려움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자체적으로 좀 찾고 있는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처장 고기훈입니다. 저기 안종터미널 관련해서는요. 실제 그 인허가 터미널 그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자체의 그 이전 문제가 하나 있고요. 주상복합 건축이 있는데 이 두 건과 관련해서 지금 해당 실과하고 협의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PF 시장 자체가 지금 거의 그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요. 이것도 결국은 PF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주상복합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사나 뭐 이제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사가 신용을 제공하고 금융사가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PF 시장 자체가 이제 현재는 스톱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될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지금 현재 뭐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거와 별개로 인허가는 진행할 수 있는 거여서 계속 협의하면서 인허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터미널 인허가 착공은 23년 하반기에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상복합 인허가는 23년 하반기에 끝나고 24년도에 착공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PF 시장이 풀리지 않으면 좀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지역에서 잘 추진이 안 된다라는 게 그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업이 빠른 속도로 좀 추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그 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또 늘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운영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대폭 지금- 이제 지원도 이제 운전원들도 대폭 지원하는 것 같고 예, 이제 즉시콜 즉시콜 제도도. 통해서 많은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용객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론 그 만족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75% 정도가 만족 더 늘어났다,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어서 즉시콜 제도는 잘 도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공영 주차장 관리 운영에서 지금 JC 공원 주차장이 63면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로 앞에 구 군청 부지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군청 부지에 있는 주차장은 300 정확한 면수는 모르겠지만 300면이 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느 분이 대행사업자장. 예, 군청사 부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면수는 도시공사 그 아닌가요? 예, 그럼 저- 어디에서 그건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떻게 됐든지 그 주차장이 면수가 한 300여 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JC공원 주차장으로 이제 어차피 군청부지 주차장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JC공원 주차장 63면 가지고서는 택도 없는데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지금 뭐 본청하고 뭐 어떻게 협의나 합의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굉장히 큰 주차란이 있을 것 같은데. 군청사 부지 모르고 계시죠? 관련해서는 그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와 도시공사에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없어요. 예, 교통행정과와 그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뭐 내일 있으니까 내일 좀 따로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추모공원 관리 관련해서 이게 5년에 한 번 사용료를 내나요? 사용료는 그 최초의 15년치 15년치 예, 되나요? 이거 납부하게 되고요. 그 연장할 때는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이게 최초 언제 시작을 했죠? 개청한 거는 2006년도에 개청을 했고요. 2006년도. 예,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그 2020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용 기간이 끝나고서 연락이 안 되고 또 그 상주가 거부하고 사용료 납부 거부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달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그 저희 2022년 6월부터 그 무연고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 일반 그 공설묘지와 좀 흡사한 사례로 좀 흘러갈 것 같은데 사용료를 미징수하는 경우가 공설묘지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추모공원도 그거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사용료를 징수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은 지금 아직 안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현아 의원님께서 그 추모공원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좀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미징수 금액들 이제 15년 동안 부부용으로 합치해서 쓰다가 그 못 받은 금액들이 있었었는데 그걸 조례를 통해서 다시 그 잘못된 부분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치게 돼가고 있어요. 그 시에다가 그 말씀드렸고 예, 예. 아직까지 조례는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당시 못 추진하신다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뭐 전혀 회수를 못하는 겁니까? 그 법률 자문을 시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과거 거를 받는 게 지금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그러면 들었습니다. 기존에 내신 분들 정상적으로 내신 분들은 또 어떻게 돼 그럼? 정상적으로 내신 분들은 이제 저희 그 공문 시에서 방침을 변경하시고 나서에 대해서는 그 징수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징수된 부분이고 시에서 그 업무 방침을 변경하기 전에는 일괄 똑같이 처리됐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게 기간별로 다르게 처리되는 사례는 아마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현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행감 때니까 2022년도 11월이죠, 그렇죠? 그 전에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미납 금액에 미납진 잘못 그 부과돼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행감에서 다뤘었는데 그때 연고가 예를 들어서 연락이 안 되고 뭐 그래서 못 받은 경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계약을 잘못 해석을 해서 조례상에서 다시 계약하면서 쉽게 말하면 15년 동안 계약을 해놓고 그 금액을 만약에 이제 10년째 가서 부부 합장이 이제 나머지 분까지 돌아가셔서 10년이 되면 그동안 15년치를 10년치에 대해서 일할로 계산해서 나머지는 퇴해주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됐는데 그냥 15년치 계약한 거로 그냥 갔다는 거죠, 계속. 예, 그런 형태는 있어가지고 미납이 된 경우는 받을 금액을 못 받은 경우는 있었는데 아까 지금 그 이은하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들은 그 연락이 안 돼가지고 못 받은 금액들 그 부분을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대답하시는 거 보면 있는 것 마냥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최초 안치 시부터 무연고자하고 그다음에 사용 기간이 만료돼서 무연고자로 전환되신 분이 합쳐져 있는 숫자로 해서 306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최초 안치 시부터 무연고자이신 분들이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게 이제 사용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그 무연고자로 전환되는 그 기간 중에 아마 그 징수돼야 할 금액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일단 그거에 대한 지금 자료는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그거랑 제가 받은 자료랑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서 제가 그건 나중에 추후에 행감 때나 아니면 업무 보고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평택고 관광단지 지금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만 평이죠, 그렇죠? 네. 20만 평인데 지금 보상 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상은 지금 3차 수용까지는 끝났고요. 예. 지금 4차, 5차 지금 재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까지 하면 이제 모두 거기에 있는 토지 지작물 등은 수용이 다 되게 되는데 그게 금년 말 아니면 1월 정도까지 다 종료될 예정입니다. 뭐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 문제까지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만 평에서 그 안에 녹지 공간 30% 이상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 네. 기존에 있던 건물들 또 뭐 도로 뭐 이런 네. 거를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한 8만 평 정도밖에는 네. 개발을 못하는 형태예요. 예. 그렇죠? 유치를. 가용 토지는 그 정도 예. 같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히 지금 조성원가도 지금 상당히 높은 네. 경우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조성원가가 한 600만 원 정도 넘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상황으로 와서는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700만 원이요? 보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시유지가 이제 무상 귀속되는 조치 등에 대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 등이 해결이 되면은 뭐 600만 원대 초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얼마 초반이? 600만 원대 초반. 600만 원 초반. 네. 그런데 지금 그 일반 그 사업자들이 들어오려고 요구하는 분양가는 500만 원대잖아요. 대략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직 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네. 뭐 들어오겠다고 확실한 의견을 내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하냐고 판단하기는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냥 최대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우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직원들한테 제가 좀 이렇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그거는요. 가지, 예, 저희가 기존 아이디어 제안 공모하는 업체들이 예. 기본적으로 사업성 판단을 할 때 잡았던 금액이 500만 원대 초반 그렇죠. 정도였습니다. 예, 두 개 업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면 뭐 그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뭐 500만 원대가 다 요구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조성원가랑 분양원가가 맞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일반 업체들을 유치하기가 쉬운 구조는 지금 아니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유치를 하더라도 지금 거기가 지금 실제상으로 우리가 그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그 면적은 한 8만 평 정도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평택구 관광단지가 단순히 평택 시민들만 찾아오는 구조가 아닌 전국에서 찾아오는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성공하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다 지금. 그렇다면 제가 항상 그 강조를 했지만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좀 랜드마크 마냥 그걸 유치하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야만이 그 랜드마크 형태로 와야만이 전국의 이목을 끌 테고 그래야만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주변은 자연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이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의 역할이는 상당히 크다라고 봐요. 네. 그냥 어리부리 뭐 그냥 뭐 웬만한 거 흔한 거 이런 시설들 들어오는 구조로 가서는 저는 평택구 절대로 성공 못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못한다고 보고 그것도 강변도로랑도 또 연계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좀 평택구 관광단지가 지금 상당히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과 저도 뭐 그대로 공감하고요. 또 그런 앵커 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중 터미널은 지금 현재 버스 터미널이 언제 옮겨집니까? 위치가? 원래 계획대로면 이제 하반기 지금 저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하고요. 그 터미널 이전 관련된 그다음에 터미널 시설에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원래 하반기에 그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PF가 이거하고 같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터미널 이전하는 거하고 저쪽 주상복합하고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PF 시장 자체가 거의 뭐 스톱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요. 자금 조달에는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주상복합 인허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상복합 인허가 진행을 시키고 그 안에 PF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보이면 다시 한번
저희가 그 PF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토지는 매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주이사는 설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4개동에서 3개동 짓는 겁니까? 3개동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세계동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가고 지상 6층까지는 상가. 그 나머지는 아파트 형태로 가는데 지금 이게 한 34평이 500세대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40평대가 한 200세대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왜 지금 여기를 질의를 드리냐면 조금 아까 그 사업기획처장님께서도 말씀은 했지만 이게 최초에 그 분양가 정도 대략 얘기했던 게 1,000만 원대 초반이었었어요. 1,000만 원, 1,050만 원 정도 그 정도 했다가 이게 이제 타산성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1,400만 원대로 또 갔다가 근데 지금 이게 금리가 또 올라가고 이 PF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아가면 당연히 분양가도 더 높아질 테고요. 그럼 이게 분양이 되겠냐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우려가스럽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좀 빨리 잘 진행되게끔 좀 해야 되는데 환경이 지금 뭐 집행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뭐 그 여건이 맞질 않으면 이게 쉬운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그 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서부 지역이 발전하려면 역세권 개발되고 거기도 되고 뭐 관광단지도 그렇고 지금 현덕지구도 다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또 뭐 평택으로 봐서는 이게 악재인지 아니면 좋은 호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택으로 봤을 때는 호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지제 역세권이 또 들어옴으로 인해서 안중 역세권도 분명히 저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뭐 동시에 같이 들어간다 해도 뭐 지제역 뒤쪽을 원하지 안중 역세권을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수요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지금 상당히 서부 지역으로 보면 어려운 환경인데 이런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가다 보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깝깝하겠지만 좀 서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들이랑 잘 좀 논의를 해서 빨리 사업이 좀 진행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덕지구. 예, 현덕지구죠. 현덕지구는 우선은 본안 소송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팀을 만들어서 GH공사와 그리고 경자청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시설을 들을 것인지 분양가는 아니 조성가는 어떻게 낮출 것인지 등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뭘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본안 소송 등이 좀 얽혀 있고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답답해요. 이 도시공사도 그렇고 평택시도 그렇고 좀 있는 그대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주민들한테도 있는 그대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얘기 지금 발언한 것만 놓고 보면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2008년도에 지정돼 가지고 지금 15년 된 건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기도 도시공사에서도 못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통보 왔던 거고 우리도 어떡할 거냐 그래서 우리도 못한다고 통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도저히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 경기도도 못한다고 그랬고 우리 의사 물어봐서 우리도 못한다고 공문으로 보낸 상황이에요. 좀 부연 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현덕지구 사업은요 경기도공하고 사실은 이제 경자청 입장에서는 공공 개발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어서요. 좀 JC한테 참여 요청을 했고요. 저희 도시공사는 어쨌든 그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공공 개발로 간다고 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공은 지금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현대지구의 개발 필요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자기들이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주겠다고 해서 용역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 발주가 아마 곧 나갈 것 같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덕지구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본안 소송이 이제 1차 변론 기일이 이번 달 7월 20일 날이 첫 번째 이제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송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와야만 경자청에서도 그 다음 단계 사업자 모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변론 기일이 이제 7월 20일 시작이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돼야 저희가 그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공공끼리 이제 경자청하고 저희하고 평택시 그다음에 GH 모여서 계속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의원들도요. 저도 지금 헷갈려요. 하도 도시공사 얘기 들어보고 시 얘기 들어보고 도의원들 얘기 들어보고 분명한 거는 그 전에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 공문이 그 경기도에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쪽에 왔던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쪽에서 못한다고 답변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랑 간담회까지 주민들하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시장님이 다시 정책적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었어요. 개발하는 쪽으로. 물론 저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왜? 거기가 지금 지구지정으로 돼 있는데 절대농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해제를 해서 풀어져 버리면 다음에는 사업 못하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게 풀리기 전에 우측이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려고 하는 게 아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낫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것까지는 뭐 심정은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기도지사 만나서 협조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고 경기도지사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 도시공사는 자기들은 사업을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로 저는 들었어요. 도시공사도 막말로 지금 허락하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건에서? 예?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거기 투자해서 같이 경기도 도시공사랑 예를 들어서 여기 평택 도시공사가 같이 합쳐서 공공개발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작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족 재원이 발생되면 이 부족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덕지구 관련된 거는 어쨌든 지금 공공끼리 논의를 좀 더 해보고 지금 저기 경기도 도의원들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요. 거기 공공개발로는 그 GH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금리가 이렇고 PF가 이렇게 일으키기 쉽지가 않은데 이게 또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가운데서 죽는 거는 주민들이에요. 지금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그 넘어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빨리 평택시에서요 무슨 정책적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60만 평 못하면은 80만 평 못하면 얼마로 줄여서라도 하든지 선택과 집장을 갖고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가든지 지금 이건 자꾸 시간만 끄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건 저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소송 걸려가지고 그걸 본다고 하지만 여기서 하던 새로 예를 들어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던 지금 환경이 이게 쉽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 그 경기도 측에서도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여기 경기 그 구역청인가요? 황해구역청인가요? 경기 거기 통해서 지금 자꾸 쌍용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분양가하고 저희 조성업가하고 또 안 맞잖아요. 이게 쉬운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여기서 결정은 못해요. 하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 사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평택 도시공사도 참여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난 이거 시장님하고 빨리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옛날에 평택고 질질질 끌다가 안 돼가지고 40년 끌다가 결국 20만 평으로 줄여가지고 갔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현덕지구도 못할 것 같으면 일부를 축소해서 가든지. 내가 그리고 조금 이따 질의 좀 한번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저번에 한번 시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경기 자유구역청 빅스지구 그쪽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황해 자유구역청이죠. 그거 거기 좀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늘리면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아니 여기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 늘린다고. 예? 좀 여기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려면 진짜 확 밀어붙여서 전체적으로 가서 하든지 아니면 이용 못하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 축소를 하든지 뭔가를 지금 방향을 빨리 잡고 가야지. 지금 벌써 저 초선 때부터 이러고 있어요. 예? 15년 말고요. 지금 이게 우왕좌왕하는 게 지금 벌써 저만도 몇 년이에요 지금. 이게 앞으로도 그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 결국은 죽는 건 주민들만 죽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여기 계신 우리 도시공사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시의원들, 예? 시장님을 비롯한 저 공무원 여러분들, 주민들 없으면요, 시민들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저희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여기 계신 집행부도 그런 거고요. 예? 공무원 집행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더 이상 이게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지 말고 어떤 방향을 좀 빨리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하실 수 있죠? 아무튼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을 네. 제가 소중하게 전달하고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사장님 능력 있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든 빨리 잡아주는 게 저는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봐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뭐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혼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주민들은 답답해요. 답답하기 때문에 그러고 좀 힘들어 하시고요. 이중 투자를 또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도로라든가 집수리라든가 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좀 빨리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기 페이지 19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 수소 에너지 사업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좀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 수소 에너지 사업은요. 지금 현재 그 수소 생산 기지에서는 수소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수소 그 생산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부대 사업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탄소 포집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탄소 포집은 거기에 이제 그 NG를 개지를 하면 그 수소하고 탄소가 나오는데요. 그 탄소가 결국은 그 지구 온난화를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포집해서 산업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나 또는 우리가 탄산수 그 만들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은 양들은 또 땅에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포집 사업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포승 빅스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지산 형태로 저희가 건물을 짓고 또 연료전지 사업도 같이 거기서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계질기 국산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질기 들어온 거는 독일 기술을 들여와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국산은 이 중대형 계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부지에다가 지금 원일이라는 회사와 저희 시와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한 2톤 정도 되는, 지금 수소 생산 기지에는 최대 용량이 한 7톤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보통 한 5톤 정도 생산하거든요. 3톤에서 5톤 정도, 한 2톤 정도 생산하는 국산 계질기 사업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왜 이런 질을 드렸냐면 그 픽스지구하고 이제 원정리 1229-1번지 등이라고 지금 위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들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이 사업이? 수소 사업 관련돼서는요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시 사업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냉열부지에서 하는 사업 냉열부지 하는 건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들어가 같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까? 예. 저기 수소 생산하는 사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업들 참 좋아요. 좋지만 그 원정리 주민들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뭐 위험시설들 들어온다고 시장님 면담하고 그냥 뭐 항의하고 이런 시설들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원정 육리 전에 주유소 뒤쪽으로 스마트팜 2,700억 들여서 스마트팜 조성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선거 전에 달콤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용역을 딱 줬는데 그 용역이 2천만 원짜리 용역이었어요. 내가 거기서 참석해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2천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2,700억 공사를 합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용역 가지고서 어떻게 2,700억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서 시에서 저기 기반 시설 하는 거 500억, 나머지가 다 민자예요. 민자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더니 이거 다 되고 나니까 지금 그 스마트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집행부도 지금 안 하려고 그러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집행부도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그 사업 날라갔어요 지금. 거의 날라갔다고 저는 봐요. 주민들한테 이러면 안 돼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건 지켜야죠. 죄송합니다만 스마트팜은 저희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어떻게 참여한 게 진행되는지. 아니라요. 예. 이 사업을 허물로 해서 집행부에서 반대급부로 그걸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진행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도시공사에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조건을 주민들한테 제시한 건데 지금은 유야무야 돼가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주민들한테요. 주민들을 현혹하고 뭐하고 그러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수사업은 수사업대로 들어오고 저는 이 수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안 하고 이제 이런 정책은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수사업이 좋으면 주민들을 설득하든지요. 주민들을 설득을 못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나서 약속을 안 지키고 또 그러는 건 난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저는 뭐 잘 되기를 일단은 바라지만 대신 주민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좀 아직 업무적으로 뭐 이제는 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좀 워낙 경험도 많으신 분이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좀 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주민들의 또 요구하는 사항들을 같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그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